안녕하세요. 성형수술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자 저 정미애 실장이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앞으로 서울킨의 각 전문 분야 3분 원장님을 한 번씩 모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성형수술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은 광대수술에 대해 알아볼 텐데 윤곽센터 센터장인 임정택 원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킨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서울킨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센터를 맡고 있는 임정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광대수술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대수술이랑 어떤 수술인지 말씀해 주세요. 성형외과에서 시행하는 광대수술이라 하면 그냥 광대 축소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해골 모형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이렇게 색칠한 요 부위가 광대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 얼굴에서 원장님 이 부분은 뼈에서 어느 부분일까요?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로 90도 광대라고 하는데 뼈로 봤을 때는 이쪽 요 광대 활 부분을 90도 광대, 그 옆부분 돌출되어 있는 부분을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이 45도? 45도는 어느 쪽이죠? 45도 광대는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튀어나와 있는 요 부분을 45도 광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축소 수술은 어떻게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대 축소술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L자 절골이라고, 이쪽에 있는 광대 체부에는 이렇게 L자로 절골을 하고 그 다음에 광대 할 부위에도 이렇게 절골을 해서 이 광대뼈 자체가 움직이게 만든 다음에 이걸 안쪽으로 넣어주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광대 축소 수술은 어떤 분들한테 효과적인 수술이에요? 보통 그냥 딱 봤을 때 전체적인 얼굴에서 광대뼈가 특히 도드라지게 발달하신 분들이 계세요. 대표적인 이미지로는 옛날에 많이 봤던 그 디즈니 만화 중에 포카혼타스라는 여주인공이 있는데, 예. 그리고 헐리우드 여배우 중에서는 유명한 분 중에 안젤리나 졸리 있죠. 그런 분들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지금 카메라 앞에 있는 저도 광대 수술하기에는 아주 좋은 케이스 중에 하나죠. 그럼 본인이 광대 수술에 적합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거울을 들고 본인 얼굴을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머리를, 이마를 시원하게 열어봤을 때 보통 광대가 발달하신 분들은 여기 이마 폭 간격보다 광대 간격이 더 넓습니다. 그리고 비스듬히 거울로 봤을 때 여기 옆 라인 있죠. 여기가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보일 거예요. 여기 이쪽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 볼은 또 꺼져 보여요. 그런 분들에게 광대 수술이 적합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설명 안 해도 본인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럼 보통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특별한 문제 없으면 보통 광대 수술 자체는 1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래도 뼈를 깎는 수술이라고 하면 전신 마취라는 것도 하고 몸에서 뼈를 깎아내는데 특별히 위험한 수술은 아닐까요? 여기 광대 축소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 수술 범위 자체에 중요한 혈관이라든가 신경이 지나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한 부위만 수술한다면 특별하게 큰 위험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원장님 수술하고 아플까봐 좀 걱정되는데 밥은 언제부터 먹어도 돼요? 이게 광대 수술 같은 경우는 사실 관절 부위 수술은 아니라서 밥 먹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그 입 안쪽에 상처 봉합 부위가 있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는 미음 드시고 한 일주일 동안은 유동식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빨 닦기 조금 불편하겠네요. 닦는 데는 불편하진 않을 거예요, 사실. 수술하고 몇 번 정도 병원에 와야 내가 또 안 와도 될까요? 일주일 됐을 때 여기 구렛나루 쪽에 있는 광대 할 쪽 고정한 쪽 때문에 생긴 쪽 실밥법을 한번 오시고 2주째 보통 입안 쪽에 있는 실밥을 뽑는데 입안 쪽에 있는 실밥은 녹는 실이기 때문에 사실 꼭 안 뽑아도 되긴 해요. 그래서 정말 바쁘신 분들은 한 번 정도. 그럼 이거 언제 다 녹아요? 한 2주 정도만 돼도 조금씩 툭툭 떨어져 나와요. 예. 30대인 저도 수술한다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인데 볼 처짐이 항상 이렇게 동반이 되는 수술인가요? 사실 20대 분들은 피부 탄력도라든가 이런 게 아주 좋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30대, 40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피부가 점점 조금 처지는 것도 심해지고 탄력도가 떨어져서 그런 분들은 좀 볼처짐이 올 수
있기도 합니다. 박리를 할 때 최소한 필요한 범위만 딱 하고, 그리고 그 뼈 자체를 상방 안쪽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볼처짐이 좀 생긴다면 리프팅으로 좀 교정을 할 수도 있어요. 비용도 싸고 좀 이제 회복도 빠를 거라고 생각되는 핏광대 수술 있잖아요. 그 수술은 어때요? 효과가 좋은 수술이에요? 핏광대 수술이라고 보통 하는 수술은 구렛나루나 혹은 뭐 이쪽 두피 쪽에 조그맣게 절개를 해서 광대 활 쪽을 절골을 해서 여기 옆에서 튀어나온 이 광대 활을 절골해서 밀어넣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핏광대로 수술하는 경우에는 이 광대 체부가 안쪽으로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옆에서 바라봤을 때 이쪽 90도 광대가 도드라지게 발달하신 분들한테는 효과적인 수술이지만 45도 광대가 같이 발달하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90도 광대만 들어감으로 해서 여기가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어요. 되려 그러면 재수술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보통 90도 광대가 발달하신 분들은 90도 광대만 발달하기보다는 광대뼈 전체가 다 커서 45도, 90도가 같이 발달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그냥 같이 그냥 정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그렇죠. 도움이 되겠네요. 절골을 아예 하지 않고 갈아내기만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갈아내서 뭐 광대뼈를 줄일 수도 있어요. 갈아낸 만큼 줄어드는 효과는 있겠지만 갈아서 뼈를 축소시키려면 일단 박리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볼처짐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갈아내는 도구의 진동이 더 주위 조직 쪽으로 영향을 줘서 붓기가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일 텐데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해외여행 갈 때, 비행기 탈 때, 공항 검색대 걸리지 않나요? 공항 검색대에서 걸리는 그런 금속들은 자성을 띠는 금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수술할 때 쓰는 이 금속은 티타늄 금속이라고 공항 검색대에서는 전혀 검색되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요새 MRI도 많이 찍는데 그런 MRI 촬영할 때도 다 나오나요? 금속 자체가 영상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MRI를 못 찍는 건 전혀 아니에요. 당연히 뭐 영상에 나오겠죠. 하지만 주위 조직을 보는 그 해상도의 영향이지 MRI 찍는데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이제 광대 수술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조금 해소가 되셨나요? 앞으로 다양한 성형 수술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제가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어디세요? 안녕. 안녕.